이번에 이륜차 자동차 전용 도로에 대한 청원 이게 숫자가 달성되면서 결국에 잘 풀리게 됐죠. 제가 또 이렇게 캐나다에 때마침 살면서 한번 먼저 경험을 해 보았네요. 캐나다는 사실 국도로만 오토바이가 다닌다라고 하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캐나다는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도시 간의 거리가 꽤 있습니다. 산 넘어가서 이제 다른 데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가는 데만, 켈로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가는 데만 한 반나절 걸리죠. 10시간 막 이렇게 잡혔던 것 같은데, 전에 내비 찍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를 간다라고 하면은 아침 일찍 한 6시부터 출발해가지고 쉼없이 달리거나 중간중간에 이제 아침 먹을 겸 쉬고 기름 넣을 겸 해서 들어가서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간 곳도 그나마 좀 갈만한 가까운 도시인데 이제 6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국도 주행 기준으로 서울에서 오산이나 평택 정도의 거리네요. 먼저 고속도로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경험은 이제 한국에서 자동차를 탔어가지고 이제 그 경험이랑 여기 경험이랑 생각해보면 얼추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별 다른 게 없는 게 그냥 100km에서 110km 정도 이렇게 항속 주행을 해야 되는 곳이죠. 그 정도로 속도를 내야 되는 곳이 이제 고속도로인데, 그렇게 주행을 하면은 뭐 크게 뭐 위험한 거는 없는데 이제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은 아주 크게 나긴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도로가 국도처럼 이렇게 커브길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직선으로 잘 뻗어 있죠. 그리고 커브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자체에 이게 경사를 어느 정도 줘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고 날 일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 관리도 잘 해놓고 하니까. 그래서 앞차랑 간격 잘 유지하고 뭐 이렇게 중간에 멍 때리거나 딴 생각 안 하고 뭐 딴짓하고 이런 거 안 하면은 크게 뭐 사고는 안 날 것 같아요. 많은 이거 청원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오토바이들 오면은 이제 사고 난다, 사고 나면 크게 난다 이렇게 하는데, 차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싶긴 하지만은 운전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먼 거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죠. 이제 국도로 서울에서 뭐 부산을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여러 도시를 이렇게 찍고 해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국도를, 뭐 그래도 고속국도 이런 데를 갈 수 있지만은 그런 거를 안 가고 그냥 쭉 뻗은 한 도로를 그냥 쭉 달리면 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신호등이 따로 없으니까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또 국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좌회전하는 차량도 있고 우회전하는 차량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무리하게 들어오는 차들이 비교적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좀 잘못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차들이 많은데, 고속도로는 아무래도 그런 게 덜하죠. 뭐 한문철 TV 이런 거 보면은 그 나가는 출구 놓쳐가지고 도중에 쓰는 차도 있고 하긴 하던데, 그래도 국도보다는 그런 변수가 덜하죠. 그리고 그 1차선이 이제 추월 차선이고 2차선이 일반 주행 차선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규칙이 정해져 있고, 국도는 그런 것들이 조금 희미한 느낌인데 고속도로는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내가 추월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추월할 수 있는 게 더 편하죠. 도로 폭도 넓고 하니까요. 물론 이거 안 지키고 있으면 좀 속에 천불이 나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무게 대비 토크 이런 걸 갔을 때는 일반 승용차들보다는 더 좋으니까 추월하기가 비교적 수월하죠. 제가 타는 거 같은 경우에는 650cc 이제 미들급이라서 더 그런가 싶기도 한데, 쿼터급 몇몇 바이크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일정 cc 이상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오토바이가 추월하기가 쉽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주행하면서 단점을 더 많이 느꼈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 특성상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650cc 내배기량 단기통이다 보니까 100km 달리고 있는데도 진동이 꽤 커가지고 좀 몸이 많이 힘들었고요. 애초에 바이크 자체가 이제 듀얼 퍼포즈여가지고 좀 더 산 쪽에 좀 더 비중이 잡혀져 있는 그런 바이크여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바이크다 보니까 기어가 최대 단수가 5단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높은 기어에서 속도 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소기어를 바꾸는 그런 튜닝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죠. 최근에 이제 스프라켓 바꿨는데 이때 바꿀 걸 그랬네요. 그리고 앞에 말했던 것처럼 쿼터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미 기본 속도 자체를 유지하는 거 힘이 드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월이 좀 힘들지 않을까. 특히 이제 앞에 큰 트럭이 지나가고 있으면 뒤에 있으면 좀 무섭잖아요. 그럴 땐 추월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안전상을 위해서도. 근데 그런 걸 못하니까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운전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고속도로 타면은 딱히 재밌는 일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길을 계속 그냥 직선으로 쭉 가는 거고, 좌우 풍경도 뭐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를 탄다라고 하면은 뭐 특히 동승자가 있고 뭐 그러면은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좀 재미가 있는데, 오토바이도 뭐 뒤에 텐덤해서 같이 탈 수 있죠. 그룹 라이딩 해서 다 같이 갈 수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가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었네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디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사실 구글에서 하이웨이를 끄는 옵션이 있어요. 이제 그걸 끄면은 하이웨이가 아닌 대로 안내를 해주긴 하는데, 여긴 땅덩어리가 넓고 또 도시 간의 이동이 기본적으로 경기도권이라고 해야 되죠. 또 이쪽 외에는 다 도시와 도시는 고속도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결국엔 고속도로 타야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고속도로 옵션을 최대한 끄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스포츠 바이크를 탄다, R차라고 하죠. 그런 스포츠 바이크를 타면은 무조건 땡기지 않을까, 이거 무조건 150, 160씩 땡기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곳이긴 했어요. 이게 뭐 커브가 없지, 거기다가 뭐 도로도 잘 닦여 있고, 거기다가 스포츠 오토바이가 풀 스로틀로 최대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 일반 공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최대 속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 바이크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스포츠 바이크를 탔으면은 꽤 땡겨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특성상 이제 좌우가 뚫려 있는 평야가 많잖아요. 산 옆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쭉 뚫려 있고 다리 위를 뭐 이렇게 간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측풍이 세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풍이 들어와서 무서운데 속도는 100km를 맞춰줘야 되니까 좀 벌벌 떨면서 진동은 진동대로 오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무서운 게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 뭐 고속국도면 비슷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고속도로에 기본적으로 트럭들이 많잖아요. 대형 트럭. 우측 차선에 이제 대형 트럭들이 있다 보니까 그 차들의 뒤에 간다거나 아니면 옆을 지나갈 때 확실히 무섭죠. 오토바이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걸 잘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나가는데 괜히 무서운 거죠.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떨어질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 오는 날이다 보니까 추월할 때 물이 너무 많이 튀겨가지고 옆으로, 이건 고속이어서 더 많이 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별로 안 좋았죠. 하지만 좀 다시 장점으로 돌아와서, 캐나다 여기서 이제 제가 다른 주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BC주는 HOV라는 전용 차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버스 전용 차선 같은 건데, 전기차라든가 사람이 2명 이상 타고 있는 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있거든요. 1차선 왼쪽에 있어가지고 추월은 똑같이 1차선으로 하는 거고, 이제 왼쪽으로는 HOV,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2차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HOV가 다 오토바이가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모터사이클 OK라는 표지판이 있는 곳이 있으면은 거기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차들만 탈 수 있다 보니까 꽤나 쾌적하고 위험이 좀 덜하고 그런 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지만은 좀 더 보호하고 배려하는 느낌이었죠. 전기차가 거기를 갈 수 있는 게 좀 의문이긴 한데, 왜 전기차는 거기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2명 이상 타고 있는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효율과 그런 환경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오토바이도 굳이 따지면은 도로 위에 약자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이동 수단이기도 하니까요. 환경적이고, 제가 생각하기엔. HOV 같은 경우에는 도심 안에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그런 메인 도로들 있죠. 큰 도로들에도 오른쪽에 보면은 HOV 차선이 있는데, HOV 차선도 있고 양보 차선이라고 버스, 앰뷸런스 이런 데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차선이 있는데, 여기도 모터사이클 OK라는 표지판이 있으면은 거길 또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밴쿠버에 총 다리가 2개가 있거든요. 북쪽에 있는 밴쿠버랑 노스 밴쿠버랑 메인 밴쿠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도심이랑 연결하는 다리가 총 2개가 있는데, 이제 왼쪽에 첫 번째 다리가, 거기가 시간 잘못 들어가면 엄청 막히거든요. 그냥 그 다리 목전이 엄청 막혀요. 버스 전용 차선, HOV 차선인데 거기를 오토바이가 탈 수 있어가지고 차들이 꽉 막힌데도 먼저 가볼 수 있죠. 여기가 이렇게 겁나 막힌 데거든요, 시간 잘못 가면. 근데 이제 이렇게 버스 전용 차로를 오토바이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를 뚫고 갈 수 있죠. 어우, 속 시원해. 이게 딱 다리 진입 전에 엄청 몰려가지고 병목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여기 적혀있네요. 모터사이클 올리라고 이렇게
사실 다리 들어가기 전이 이렇게 엄청 막히지 다리 지나가면은 다리 올라서면은 이렇게 막히진 않으니까. 이게 이제 갓길 주행이 아니라 합법적이다. 보면은 여기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렇게 막히진 않아요. 이제 항류차선이어가지고 엄청 막히는 거지. 차간 주행, 갓길 주행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말하면 갓길 주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합법적으로 추월을 해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은 결국에 이제 저는 오토바이를 탄다면은 고속도로를 별로 안 가고 싶거든요. 굳이 싶기도 하고. 근데 이걸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약간 국가의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물론 국민들을 보호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뭔가 너무 우리나라가 하는 역할이 너무 헬리콥터 부모님 같다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국민들을 미성숙하고 보호해야만 할 존재로만 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물론 이제 7살짜리 애기들 이런 애들은 보호를 많이 해야 되죠. 10살 이런 애들은 이렇게 좀 제한도 많이 두고 좀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런 나이대인데 이제 청소년이라든가 뭐 10대 뭐 중반은 애매하긴 한데 후반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8살 되고 그랬는데 뭐 친구를 잘 가려서 사귀게 막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밤새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걸 좀 안 좋게 볼 수 있지만은 그걸 시시건건 이제 막 가서 이제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막 요즘 보니까 휴대폰에 무슨 어플 깔아가 그걸 제한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청소년 이제 고등학교 뭐 2학년 되는 애들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얘도 어느 정도 컸는데 이제 물론 보호해야 되지만은 그 자녀들의 생각과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냅두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좋다 안 좋다를 본인이 판단하고 할 수 있게 좀 여지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나아가면은 마약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국가 역할이 너무 지금 애기 다루듯이 우리 국민들을 애기 다루듯이 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좀 나쁘다 싶으면은 이거를 뭐 이야기해가지고 이걸 뭐 한다기보다는 똑같은 말이죠. 이제 중고등학생쯤 된 애가 이제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뭐 부모님 입장에서 이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점에서 안 좋은 것 같은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안 된다고 해버리는 그런 부모님이랄까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이거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냥 금지 하면 안 돼. 그냥 대화하려고 해도 그냥 딱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아쉽죠. 그리고 이게 좀 나아가서 그렇게 금지를 때려버린 것도 좀 그냥 대충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금지. 그냥 뭐 당장에 그냥 그런 거죠. 당장에 이제 이런 거 전동 킥보드 이런 게 뭐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배려하는 입장에서 뭐 갓길을 어느 정도 뭐 만들어가지고 보행자 도로의 어느 부분을 뭐 완전히 전기 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전용 도로를 만든다거나 나아가서 자전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긴 한데 어쨌든 그런 자동차가 아닌 회색지대에 있는 이동수단들이 다닐 수 있는 길로만 만들어서 좀 배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그냥 도로에서 주행 금지 이렇게 때려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오토바이처럼 맨 끝 차선만 주행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 이걸 법제화해버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금지 그냥 도로 주행하다가 그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너 저 구석으로 가 그리고 뭐 인도에서 타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너 도로로 가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일 처리한 느낌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두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 하나는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뭔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 또한 그런 이런 그냥 대충 금지 때려버리는 거에 대해서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 모르겠어요. 이제 국민청원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표수도 채워지고 했으니까 좀 대화가 이루어지고 좀 실제적인 이용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